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비주얼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링이라는 논문입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은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이제 최근 LLM이 발전함에 따라 그 인공지능 분야의 한 획을, 한 흐름을 이제 놓게 됐는데요. 이 LLM이 가지는 이런 오토 리그레시브한 성질을 이제 컴퓨터 비전 필드에도 적용하려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모델이 이제 VQ겐이랑 달리라는 모델인데요. 이 모델들의 경우 오토 리그레시브한 모델링을 통해서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수행한 논문입니다. 이런 논문 같은 경우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이제 이미지를 비주얼 토크나이저를 통해서 디스크리트한 토큰 맵을 만들게 되고, 이 토큰 맵들을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모델링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 방식대로 이제 1D 시퀀스로 플래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규어의 이 B랑 A를 비교해 보면은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기존 AR 모델링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AR 기반의 이미지 생성 모델들은 아직 그 스케일러빌리티를 탐구를 아직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기존 이미지 제너레이션에서 소타 모델인 이 DIT 구조보다 이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 모델링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오토 리그레시브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의 순서를 정의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이때 이제 기존 AR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미지를 토크나이즈 한 다음에 그저 그 1D 시퀀스로 배열을 해서 순서를 만들어냈는데요. 이 저자들의 경우에는 인간이 이미지를 인식하는 방식을 좀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인식하거나 이제 만들어낼 때 어떤 글로벌한 스트럭처를 먼저 포착을 하고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인식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그러한 것을 좀 착안을 해서 이제 멀티 스케일, 즉 코어스 투 파인한 오더를 이제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넥스트 스케일 프리딕션이라는 새로운 모델링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 피겨 2의 C에 해당되는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기존 AR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크게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자들이 비주얼 오토 리그레시브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 이 VAR 같은 경우에는 기존 AR 베이스라인보다 이제 성능적으로 뛰어나고 이제 속도도 20배 더 빠른 성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AR 모델이 DIT 구조보다 이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 VAR 같은 경우에는 이 DIT보다 이제 퍼포먼스나 이피션시 그리고 스케일러빌리티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AR 방식의 이미지 제너레이션과 다르게 이 VAR 같은 경우에는 이제 LLM이 가지는 그런 스케일러빌리티나 아니면은 제너럴라이저빌리티를 이제 가지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 VAR을 자세히 설명하기에 앞서 이 기존 AR 기반 이미지 제너레이션 모델들이 어떻게 이미지를 생성했는지 간단하게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VQGAN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이 VQGAN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를 이 인코더를 통과시켜서 이 피처 맵을 얻게 되고, 이 피처 맵과 이 코드북, 디스크리트한 토큰을 만들기 위해서 이 코드북에 있는 인베딩과 디스턴스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턴스가 가장 작은 이 피처에 해당되는 이 인덱스를 통해서 이 디스크리트한 토큰 맵을 만들게 되고요. 이 토큰 맵을 통해서 이제 다시 디코더로 보내 이제 이미지를 리컨하는 방식으로 이제 작동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어, 기존 AR 그 LLM과 동일하게 이제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을 통해서 이 디스크리트한 토큰 인덱스를 예측하도록 이제 학습이 진행되고 인퍼런스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LLM에서의 그 오토 리그레시브한 성질, 즉 이전 토큰을 받아서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AR 설계에서는 이제 어떤 한계점을 가진다고 이제 저자들이 얘기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결국에 이미지를 결국에 1D 플래튼 하는 과정에서 그 AR의 기본적인 전제는 이전 토큰을 받아서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방식일 텐데요. 근데 이런 이미지의 경우에는 1D 시퀀스로 배열을 한다 하더라도 이 앞에 있는 토큰과 이제 뒤에 있는 토큰 둘 다 양방향성 그 관계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존 AR과 AR의 전제와 모순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AR 기반으로 1D 시퀀스한 그런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에서의 제로샷 태스크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래쪽 이미지를 보고 위쪽 이미지를 예측하는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불가하다는 그런 한계점을 가진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결국에 이미지를 토크나이징 한 다음에 1D 시퀀스로 플래튼하는 과정에서 그 2D 그리드로 보면은 어떤 특정 토큰이 주변 이웃하는 토큰들과 양방향성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 1D 플래튼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러한 구조적인 어, 스파셜한 구조가 깨지게 되면서 그런 구조적 표현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VAR 메소드를 설명드릴 텐데요. 앞서 기존 AR 기반과 또 동일하게 이제 투 스테이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1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 디스크리트한 토큰을 만들기 위해서 이 멀티 스케일 VQ VA를 학습하게 됩니다. 학습하는 방식은 이 기존의 이미지, 원본 이미지를 인코더에 넣어서 이제 피처맵을 얻게 되고 이 피처맵을 우리가 미리 지정한 그 K개만의 스케일 맵을 이제 두게 됩니다. 이 스케일 맵은 디스크리트 토큰 맵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F 피처 맵을 각각의 스케일에 맞게 이제 디스크리트한 토큰 맵을 만들게 되고 이 토큰 맵들의 서멘션을 통해서 이제 다시 피처 맵으로 원복시킨 후에 이제 디코더에 넣어서 다시 이미지를 뽑고 이제 다시 리컨하는 학습 전략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수도 코드에서 이 빨간색 박스인데요. 이 빨간색 박스가 의미하는 게 이 잔차 학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리컨을 할 때 각 스케일의 토큰 맵들은 이 앞에서 학습한 정보를 빼고 학습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토큰의 경우에는 뭐 이미지의 그 윤곽을 학습을 하게 되고 이 두 번째 토큰 맵은 어떤 색깔 정보 그리고 뭐 뒤에 토큰은 어떤 디테일한 어, 윤곽을 학습한다. 그러니까 각각의 토큰 맵들이 각각의 정보를 학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너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 트랜스포머를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넥스트 스케일 프리딕션처럼 이 이전 토큰과 다음 토큰의 이 스케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 토큰이 주어지면은 첫 번째 스케일 토큰을 예측하게 되고 이 토큰을 입력으로 다시 받아서 이제 다음 스텝의 스케일의 토큰들을 예측하는 과정으로 학습이 됩니다. 이때 LLM의 학습과 동일하게 이 티처 포싱을 통해서 정답 값을 다음 입력으로 주는 형태로 학습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커절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블락와이즈 커널 마스크를 통해서 이제 어텐션에 이제 이전 블락에 있는 토큰들만 어텐션 하게끔 그렇게 마스킹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로스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서 학습이 수행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VAR 설계를 했을 때 앞서 그 AR 기반의 모델들이 가지는 한계점을 좀 완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결국에는 이 VAR 같은 경우에는 이전 스케일의 토큰 맵을 받아서 다음 스케일 토큰 맵을 예측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 기존 AR의 전제와 부합하다. 그래서 이제 기존 AR로 이제 이미지 생성하는 모델들과 다르게 이 조건에 부합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2D 이 스케일 프리딕션 같은 경우에는 2D 구조를 유지하면서 다음 스케일을 예측하는 거다 보니까 이 플래팅 오퍼레이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스트럭처적인 그런 성능 저하가 표현 저하가 이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 데이터셋은 이미지넷이고 이제 매트릭은 다음 5개 지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6 by 256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 정량적 성능이고요. 그래서 이 VAR과 이제 기존 AR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FID랑 인셉션 스코어가 이제 훨씬 성능이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디퓨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도 이 성능적으로 좋을 뿐만 아니라 이 속도를 보게 되면은 이 최대 45배 더 빠른 속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저자들이 이제 VAR 설계를 했을 때 스케일러빌리티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아래쪽이 모델 파라미터를 의미하게 되고 이 홀수열 같은 경우에는 토큰 에러 홀수열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지막 스케일에 대해서 테스트 로스와 이제 토큰 에러 레이트를 플러팅한 거고요. 이 짝수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스케일의 평균 값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이 플랫이 4개 플랫이 다 직선 형태로 뛰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점은 그 기존 LLM이 가지는 그런 스케일러빌리티와 부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직선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속성이 좋은 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파라미터를 얼마나 늘렸을 때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그런 설정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점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들이 말하는 그런 LLM이 가지는 어떤 제로샷 기반의 그런 제너럴라이저블리티를 보여준 건데요. 여기서 수행된 태스크는 이제 인페인팅이랑 아웃페인팅 그리고 클래스 컨디션 에디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로샷임에도 불구하고 이 VAR 설계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제로샷 태스크를 수행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이제 저자들이 이제 기존 AR 기반과 다르게 새로운 비주얼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링을 통한 그런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게 되고 이 VAR 같은 경우에는 AR 베이스라인과 비교했을 때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걸 볼 수 있고 기존 소타 모델이었던 디퓨전 트랜스포머 구조보다 더 좋은 성능과 이제 속도를 나타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AR 기반에서의 가지는 장점인 스케일러빌리티를 가짐을 보여준 논문이었고 그리고 이제 제로샷 태스크를 수행함으로써 이제 VAR 설계가 이런 제로샷 태스크에도 제너럴라이저블리티를 가진다를 보여준 논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인데요. 디스커션 파트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테이블을 보면은 여기 디퓨전 모델이 스텝 수가 되게 많은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스텝 수가 늘어나면은 이 시간도 늘어나게 될 텐데요. 제가 최근에 본 논문 중에 이 딥마인드에서 나온 논문인데 이 오른쪽 이 플랫을 보게 되면은 이 플랫이 의미하는 게 디퓨전 모델의 스텝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미지 생성 품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제 플라팅한 결과입니다. 근데 이 회색 선을 보면 되는데요. 이 회색 선이 다 공통적으로 어떤 스텝 수에 도달했을 때 성능이 수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품질이. 그래서 이걸 기반했을 때 굳이 저자들이 이 디퓨전과 비교했을 때 스텝 수를 너무 과도하게 설정함으로써 이 VAR과 어떤 좀 더 과대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좀 찾아봤는데 오픈 리뷰에 저랑 같은 의문을 가진 리뷰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뷰어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고 이제 저자들이 답변하면서 이 성능을 다시 스텝 수를 낮춰서 이제 다시 정량적 지표를 제시했는데 스텝 수가 작아도 뭐 속도는 여전히 더 VR이 더 빠르고 이제 FID도 더 좋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설정도 좀 아쉽긴 한데 근데 뭐 VR이 그만큼 성능적인 거나 뭐 속도적으로 여전히 좋은 걸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